세종대 수많은 업적이 일궈졌지만 단언컨대 그 모든 업적을 합한다 해도 훈민정음 창제에 필적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으며 언제부터 연구되었는가? 이 물음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학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실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 흔히 훈민정음은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이해되거나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고 세종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이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거의 홀로 만든 것이다. 아니, 홀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당시 훈민정음 창제 작업은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런 까닭에 창제 작업에 집현전 학자들을 투입할 수 없었다. 물론 훈민정음 창제의 집현전 학자들 중 일부가 세종에게 도움을 줬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종의 질문에 답하는 정도의 조력자 위치에 불과했다. 정확하게 말해서 정인지 등의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이 무슨 의도로 운학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할 때까지 그들은 왕이 스스로 문자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종의 창제 작업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됐기 때문이다. 만약 세종이 홀로 비밀리에 창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실록에 그것에 관한 언급이 한마디라도 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까지 문자 창제에 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다. 임금의 공식적인 행동과 말이 모두 기록되던 당시에 공식적인 사안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종은 왜 이 일을 홀로 극비리에 진행했을까? 그 답은 훈민정음 공표에 반대했던 최만리의 상소문에 잘 나타나 있다. 최만리의 상소문을 요약하자면 첫째는 새 문자를 만들어 단독으로 쓴다는 말이 중국에 흘러 들어가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화의 문자인 한자를 대신하여 훈민정음을 쓰면 스스로 오랑캐가 된다는 논리, 셋째는 설총의 이두로서 가능한 일을 굳이 훈민정음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 넷째는 창제의 취지 중 하나로 훈민정음 보급이 억울한 사람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가 옳지 않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내용의 골자는 사대와 권위였다. 이러한 철칙은 그들의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또한 그들의 내면은 학자 또는 선비로서 가는 권위주의가 도사리고 있었다. 적어도 문자는 자기들만이 아는 것이고 학문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사고에 빠져 있었다. 그들에게 평민은 그저 이두 정도나 알고 있는 무식쟁이였고 천민은 그것조차도 모르는 짐승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그들 양반들은 사실 문자와 학문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많은 학문 서적들이 훈민정음으로 번역되어 평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다면 그들은 그때까지 누리던 학문적 권위를 잃게 될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권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세종이 쉬운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훈민정음 창제 동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 있어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세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훈민정음 창제를 결심했지만 당시 양반 사회는 결코 그의 결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였다. 세종이 직접 훈민정음을 창제한 근거는 또 있다. 세종대에 쓰인 모든 책엔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열거돼 있고
또 당대에 만들어진 모든 과학적 산물에 대해서도 제작자와 참여 인사들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만 유독 임금이 친히 언문 28글자를 만들었다라고 실록은 쓰고 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세종은 정말 문자를 창제할 만한 언어학적 소양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세종의 언어학에 대한 깊이는 대단했다. 당대 최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은 최만리의 훈민정음 반대 상소문을 읽고 그를 불러 네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의 자모가 몇이나 되느냐며 최만리의 운학에 대한 무식함을 꼬집었다. 또 최만리의 언어 가치관에 대한 논리적 견함을 조목조목 반복하고 설총이 만든 이두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또 최만리에게 내가 운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라는 말에서도 언어학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홍무정운 역회와 동국정운, 훈민정음 등의 서문에 세종의 언어학적 가치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정인지를 위시한 당대의 언어학자들이 모두 세종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런 사실은 세종이 당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언어학에 대한 지식이 깊었음을 확인시켜준다.